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상당히 생소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자가 여기 보면은 제가 한글을 하나도 안 달아놨어요. 그 이유는 한자가 우리 문자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안 달아놨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고 자세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에서 우리 역사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생길 당시의 역사가 그 한자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일본의 한자에 대한 발음, 또 중국의 한자에 대한 발음, 그 다음에 우리의 한자에 대한 발음이 단어를 우리는 하나의 음으로 발음을 해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하나로도 발음하고 둘로도 발음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에 하나의 발음만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우리한테 맞추려니까 하나를 발음하기도 하고 둘을 발음하기도 하는 이런 착오가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또 하나는 후한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설문해자라는 자전을 편찬하는데 자전 편찬해가지고 허신 이전의 문자는 우리 조상의 문자다. 또 그 다음에 허신 이후의 문자는 소위 진화인들의 문자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이해가 상당히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국가철학의 정립을 위한 천무경적 사유다 그랬는데 사실 저렇게 써놓으면 저걸 이해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이런 문자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자가 나오죠. 근데 이 소자를 보면은 고기여자가 나오는데 고기여자는 고대 문자로 들어가면은 이 뱀사자하고 같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장자 같은 분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뱀이 변해서 물고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 같은 분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뭘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은 족표라는 게 있죠. 처음에는 이 뱀을 인종 아이콘으로 쓴 인종이 나와요. 그 인종을 우리가 풍이족이라고 그러거든요. 풍이족이라고 그러는데 풍이족에서 물고기를 인종 아이콘으로 쓰는 인종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소자는 바로 풍이족의 후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자는 풍이족 가운데서 이 장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자. 이 장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풍자의
벌레 충자가 들어가는데 입충자는 장자가 아닌 차자 이후에 소위 그 지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얘기할 때 사화이어다한 거는 풍이족이 어떻게 진화해 가느냐, 그것을 문자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자는 벼화자인데 이것은 바로 벼농사를 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또 실제로 이 소송을 가진 분이 역사에 등장하는데 이분을 소풍이라고 그랬어요. 소풍. 그러니까 소풍이라고 하는 분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짓냐 하면은 기장 농사를 져요. 근데 기장이 찰기장과 매기장이 있는데 이게 다 제사에 올라가거든요. 그 종묘제례에 보면은 이 기장이 두 가지가 다 올라가요. 이렇게 그 제물에. 근데 소풍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기장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진주소씨 족보소문인 부서보서라고 하는데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는 이런 거 안 나오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이런 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이 풍자도 보면은 이 두자가 이게 제기 두자예요. 제기. 그러니까 이 양반이 농사를 져가지고 그 기장을 제물로 올렸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종묘제례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도자를 보면은 이거는 물수변은 이거는 황하라는 뜻이에요. 황하. 그리고 여는 이게 중여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여곤이 황하에서 그 치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순임금한테 사형을 당했다는 게 역사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중여곤이 그 황하에서 치수 사업을 한 얘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치수 사업을 하느냐? 흙을 쌓아서 치수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분을 도와주는 분이 우리 역사책에 나와요. 부르당군이 청수사자로 가서 금관옥첩이라는 걸 가져가서 돕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 도자에 들어있어요. 도자에 들어있는데 금관옥첩이란 뭐냐? 그게 오행치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을 가지고 치수를 했는데 그럼 오행 중에 뭘 가지고 치수했냐면 토를 가지고 치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도경전 본문하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이란 뜻이거든요. 경인데 이 전자는 옛날에 그 임금님이 그 총문을 이 전이라고 하는 상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걸 뭘로 만들었냐면 이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죽간에다가 문자를 써가지고 그걸 올려놨는데 제사 지낼 때 그걸 읽어요. 근데 과연 뭘 가지고 읽었겠느냐? 그게 천부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강북구에 살 적에 그 문화원에서 그 한인한흥 당근왕검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를 제가 복원을 했어요. 복원할 적에 충문을 인간들에게 시키면 중얼보는 별소리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예 천부경으로 제가 대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제가 이제 그 동네를 떠났는데 그 제를 10월 3일 날 지내는데 아마 천부경을 낭독하는 거는 아마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벌써 10년 전의 얘기고 지금도 그걸 10월 3일 날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도에서 가르치는 경인데 뭘 가지고 가르쳤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그 단군 세계에 보면 도해단군이 11대인데
그 열두명산에다가 그 국선의 소도를 설치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선을 임명해가지고 소도를 만들고 국선으로 하여금 거기서 그 제를 지내고 경을 가르치게 했는데 도예당군대에는 도예당군이 직접 천부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소도에서 뭘 가르쳤냐면 천부경을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 이 소도경전이라는 게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한자에서 역사를 많이 찾아낼 수 있죠. 그럼 천부경이 그럼 무슨 문자로 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죠. 천부경은 그 한인 천재가 세운 한국 시대에는 용도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천부경을 기록했어요. 이게 우리 그 소도경전 본원에 이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웅천왕 때는 녹도 문자로 녹도 문자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용자를 보면은 이 용자는 이 위를 보면은 이것은 제국고신 때 나온 문자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용은 제국고신 이후에 쓰는 문자예요. 그러면 제국고신 이전엔 어떤 용이라는 문자를 썼냐면은 이 파라는 문자를 용의 의미로 썼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한인 천재의 이름이 안파견이죠. 예, 안파견인데 이 파가 용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파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사는 풍이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풍이족이 썼던 문자가 용도 문자예요. 그러면은 천부경이 이미 한인 천재 시대에 용도 문자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한웅천왕이 배달나라를 세우면서 이데올로기가 거기 작용하죠. 그래가지고 신지혁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녹도 문자로 바꿔 써라. 그래서 배달나라 시대에는 녹도 문자로 바꿨습니다, 이게. 근데 이 녹자에 또 역사가 들어있어요. 녹이라는 이 문자가 나오는 데가 우리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가 있죠. 탕록이라는 데죠. 그러니까 이 탕록이라는 데가 한웅천왕이 국도를 정한 천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탁자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라는 여기서 나왔다고 봐요. 신라는 탁자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그 탁록에서 신라들이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자오는 이제 앞으로도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문자로 밝혀야 되고 제가 이렇게 문자로 밝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만시대 역사가 지금 아주 제로 상태에 있죠. 근데 문자로 들어가면은 사만시대 역사를 상당히 많이 밝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문자학을 통해서 역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 문자를 보면서 역사를 제가 이렇게 쭉 추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기가 무주공산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아이템만 가지고 연구를 해도 나는 아마 박사가 1000명도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좌우간 우리나라 역사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역사를 얘기하고 뭐 사유체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천부경을 얘기해야 되느냐. 근데 이런 문제가 있죠. 나는 그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저기서 이제 내 장황하게 무슨 국가 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사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국가 철학이라는 게 우리가 없어요. 무철학의 우리 그 국가 뭐 이런 거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주체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북한보다도 우리는 훨씬 뒤떨어져 있어요. 저희는 주체 철학하면 다 그건 김일성이 받들어 모시는 철학이다. 다 그렇게 알잖아요. 뭐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 황장엽 씨가 넘어왔을 때도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체 철학을 처음에 만든 사람은 박헌영이에요. 근데 박헌영이한테서 이 주체 철학을 뺏어간 게 김일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거는 황장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론을 대한민국에 뭐 귀순했지만은 버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론의 그 총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황장엽인데 그걸 추종할 수 있는 세력이 우리나라 많아요. 전교조도 있고 민노총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종북을 선포하는 그런 정당도 있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서 그 주체 철학이 등극할 날이 머지않았다. 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황장엽 씨가 다행스럽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또 잘 까먹는 기질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불씨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교조라는 그 집단은 굉장히 그 집요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나왔듯이 당명과제는 우리가 남북한의 대립을 해소하는 거죠. 또 그러고 어떤 형태로든 화해를 이끌어내서 공생을 하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철학을 국가 철학을 가질 그 대비태세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 정권이 해온 걸 보면요. 국민을 국가 철학으로 교육시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그 추구를 했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자유당 정권은 부정선거. 또 무슨 그 다음에 장명 정권은 무능한 정부. 또 군사 정부는 무슨 독재. 또 그 다음에 민주당 정부는 국가 재정 파탄. 또 그 다음에 무슨 노무현 정부는 무슨 안보를 구걸하고.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지도자들을 우리가 다 모시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뭐 생각하기에 딸린 얘기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종북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그건 대한민국의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항상 이제 우리를 가지고 잘 장난을 쳐요. 군함도 빠뜨리고, 연평도에다 포격도 하고, 그냥 필요하면 별소리 다 하거든요, 북한은.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대비하는 게 제로 상태에 있어요.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할 적에도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교전수칙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런 국방장관이 있으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무슨 놈은 저기 빵 쏘면 여기서 빵 쏘고, 그럼 죽잖아요, 먼저.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정도로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 아주 해이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더 큰일 난 거는 민주당 정부, 무슨 이명박 정부 이렇게 쭉 오면서 국가의 가장 건전한 세력이 중산층인데 이 중산층들이 자꾸 허물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중산층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산층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떤 그 계층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중산층이 몰락하면은 그 다음엔 계층이 아니라 계급적인 인면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소위 그 북한이 말하는 혁명, 역량 뭐 이런 데로 편입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나는 게 바로 그 민노총과 같은 이제 그런 집단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마 뭐 흉년 들고 뭐 또 무슨 경제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마 국가 변란의 주범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방지하려면은 당연히 국가 철학이라는 것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부경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국가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 국가 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마고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소위 그 부도 문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마고 시대에 그 부도라는 것을 처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해옥 복번이라는 어떤 그 범윤리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는 다 마고 할머니의 치마 밑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뭐 기독교가 하나님 찾고 불교가 부처님 찾고 이슬람이 무슨 뭐 또 누구를 찾고 하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마고 할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온 거죠. 이게.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삼신이라는 것도 그때 나오고 또 천부인, 천부삼인도 그때 나오죠. 또 그 다음에 해옥복본이라는 종교적인 메시지도 그때 나와요. 그 다음에 소위 그 부도라고 하는 유토피아 사상이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미 마고 시대에 다 후손한테 얘기해 준 거죠. 그 다음에 그 한인 시대로 내려오면서 아까 제가 용도 문자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것은 풍이 문자예요. 풍이. 그러니까 용도 문자, 풍이 문명 시대가 그 시대죠. 근데 이때는 그 삼소라는 게 생겨요. 근데 여러분 아마 삼소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부소보소를 읽은 사람은 삼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부소보소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한인 천재 시대에 삼소를 두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세 수로 나눴어요. 근데 나는 천부경의 일석삼국이라는 그 어떤 논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삼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그 시대에 장손과 지손의 제도가 확립이 돼요. 그거는 이 뱀사자, 벌레충자를 그 문자에 쓴 걸 보면 우리가 그걸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라고 그럴 적에 보면은
제사는 보일시자 옆에다가 뱀사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손이 칠성에게 제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 제사의 제자는, 제사의 사자는. 그 다음에 우리가 풍이족이라고 할 때 그 바람풍자에는 이 벌레충자가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지손들이 많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이 바람 불어서 퍼져나가듯이. 그러니까 이미 장손 지손의 관계는 풍이 시대에 이미 확립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서보서에서 풍도기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저거는 풍이족의 도덕과 소위 국가의 기강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풍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풍리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은 뚱땅거리고 노는 걸로 잘못 풍리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풍이족의 국가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풍이족의 국가 철학은 다 버리고 뚱땅거리고 뒤풀이 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붙들고 있거든요. 그건 뒤풀이에요, 뒤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제사라는 말을 썼죠. 근데 이미 그 풍이족 시대, 한국 시대에 덕교라는 종교가 나와요. 이게 다 부서부서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누가 이거를 만들어 썼겠어요. 자, 근데 저는 그 홍산문화라는 것도 그게 바로 한국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홍산문화의 특징은 용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옥으로 용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용은 고자로 들어가면은 안팎연의 파자에서 나오는데 홍산에서 출토된 옥 그 유물을 보면은 다 그것이 파자의 변형이에요. 다 그 문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올빼미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올빼미는 당근왕검의 아이콘이에요. 올빼미는. 자, 이제 그 풍이시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도 문자로 천부경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인 시대에는 태백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천부 지전 인사로 태백 진교를 확립했다는 얘기가 기록에 있어요. 이게 그 태백 일사 이쪽에 들어가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제세이와의 도라는 것을 지금 당군왕검 때 갖다 붙이는데 실은 이 시대 태백 문명 시대에 확립된 철학이에요. 이게 제세이와의 도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마고 한인 시대의 구름 잡는 거를 현실 정치에다 반영한 것이 바로 제세이와의 도거든요. 좀 현실성 있는 걸로 가자.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책화라는 말이 나와요. 책화라는 건 뭐냐면은 요새 법률용어로 하면 임금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왕을 태워 죽이죠. 비가 오라고. 그게 기우제예요. 그 당시에.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또 그 용신제를 지내죠. 이런 것이 다 현실 정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이와의 도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한웅 그러니까 배달나라 시대에 확립이 된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단군 시대는 우리가 덕교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덕교라는 말이 그 단군 세계에 나와요. 그 단군왕검 초에 덕교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뭐 탐낭까지 그 덕교가 퍼져나갔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한마디로 오면은 그게 바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이란 문자를 보면은 이게 임금이에요. 사람 인자는 임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몇 산자는 이게 삼신산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삼신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무당들이 구설할 적에 산천거리를 하거든요. 황해도국 같은 데 보면은. 그 다음에 그 한성굿에서는 그 도당굿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이런 걸 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신령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전부. 그 구청에다가. 말하자면은 신령이 많죠. 조상도 많고. 그러니까 한 번씩 불러들여서 위계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산천거리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어떤 그 위계를 잡아주는 게 산천거리인데 그 일을 하는 게 우리가 그 조의선인이란 말이 있죠. 조의선인. 이 조의선인이라는 것은 이것이 백의란 뜻이거든요. 백의. 그 다음에 이 조자는 이걸로도 쓰고 열십자로도 써요. 근데 일곱 칠자의 고자가 열십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칠성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흰 장삼을 입은 그런 그 선인을 말하는 거죠. 선인.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시대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구청에 가면 무당들이 칠성거리를 하는데 이복장을 하고 칠성거리를 해요. 이복장을 가지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손이 다 사라졌는데 이상스럽게 무당들이 그걸 붙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도 수련을 하는 단체들은 그 우리 굿하는 것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칠성거리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거든요. 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화로예요. 화로. 고대의 화로를 격이라고 그랬어요. 격. 근데 격자는 보면요. 뚜껑이 닫혔어요. 그리고 요게 불을 넣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8방위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놓고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모두 8방, 그러니까 마고가 시작한 소위 팔려움의 그 8개 방위가 있어요. 그 방위에다가 전부 이 격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을 한 사람들이 조의선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청동기 시대 유물에 이 격이 많이 출토가 돼 있어요. 근데 특히 그 대문구, 이 대문구 유적 같은데 뭐 이런데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나는 이 대문구 유적이 이게 번조선의 유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번조선. 그러니까 번조선의 유적이다. 아까 제가 그 홍산문화는 한국의 유적이다 이런 투의 얘기를 했죠. 용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중국 땅을 우리가 그 사서로 들어가면은 중국 애들이 다 이렇게 개치를 해놨기 때문에 난 그거 전혀 안 믿어요. 근데 문자를 내가 믿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로 역사도 들어가고 천부경도 찾아야 돼요.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써 있는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학원에서 삼한시대의 역사를 좀 구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 난 이렇게 봐요. 근데 삼한시대의 역사는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저 시흥에 가면은 소래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소래. 소래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이 소는 소도를 관리하는 소지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대표로 볼 수 있는 분이 신라를 세운 소볼돌이라는 분이죠. 소볼돌이. 그러니까 소볼돌이라는 분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소볼돌이를 빼면은 삼국 역사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소볼돌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삼한시대 역사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한시대 역사를 살리려면은 소볼돌이를 살려야 돼요. 근데 소볼돌이가 어디로 들어왔다는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소래라는 지명입니다. 소래. 그러니까 소래는 시흥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흥. 근데 시흥시도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역사를 살리질 못해요. 근데 시흥이라는 문자 한번 보시죠. 시흥은 이게 문자 자체가 여자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서부 일대가 외국의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뭐 또 귀화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다 이런 지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문자가 가지고 있는 주술성. 그 주술성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시흥의 관문이 소래예요. 근데 이 레자가 이게 산동반도에 있는 내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이 내산 밑에 살던 인종이 레이족이에요. 레이족. 이 레이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양직 공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나라 때 조공을 하러 온 사신을 비단에다가 그렸어요. 쭉 그렸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들이 거기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백제의 사신을 그렸는데 무슨 문자가 써 있냐 하면은 백제는 레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레이라고 썼는데 하나 더 있어요. 백제는 레이족이고 마한이다. 그러니까 삼한에서 마한 없이 백제를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백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온조왕이 한성백제를 세웠다. 혹은 직산에다가 직산백제를 세웠다. 등등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동반도의 지명을 보면 내가 볼 땐 그게 다 헛소리예요. 지명에 이미 백제의 역사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백제 역사.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 상고사 다시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명을 빼버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위 무당이 하는 일 그런 거 빼버리고 또 제가 요새 환타임스의 우리 별 이야기라는 것을 연재물을 쓰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천문 속에서 역사를 찾아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문을 빼버리고 중국 사람들이 남긴 문서만 가지고 역사를 추적하면은 이건 중국 애들에게 천년 만년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자로 보지 말고 그게 우리 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소래가 지명이 또 하나 있어요. 소래에서 이렇게 부천으로 넘어오면은 산이 3개가 있어요. 그 산 하나가 소래산이에요. 이 소래산. 다른 하나가 성주산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할미산인데 한자로 쓰면은 노고산이에요. 이게 이 세 산을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명종 때 남사고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삼신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신산. 근데 그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상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에요. 근데 국가공무원이 느닷없이 여기가 삼진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더 기가 막힌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성주산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소 울음소리를 우리가 한자로 쓰면은 이 모자예요. 근데 산동 반도에 모국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국은 제 나라한테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춘추 전국시대 초기예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초기에 모국이 제 나라한테 멸망하는데 그 이전에는 진나라한테 조선이 멸망하죠. 그러고 생긴 것이 사만이에요. 사만인데 사만에 있는 모국이 제 나라 공격을 받아서 사라져요. 그 다음에 추국도 있어요. 추국도 있는데 이 나라도 사라져요. 근데 보세요. 고구려의 시조 고지몽의 시호가 추모왕이에요. 자, 그러면 추모왕이 우리가 졸본에서 건국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죠. 근데 졸본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고구려는 하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졸.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은 중국 애들이 얼마나 장난을 교묘하게 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철석같이 이걸 믿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고지몽의 시호가 왜 추모왕이냐 생각 안 하거든요. 또 있어요.
백제를 세운 소손의 아버지는 이름이 연타 말이에요. 근데 다 저기 만주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걸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산동반도에 가면 연주라는 땅이 있어요. 그러고 이 백제가 처음엔 십제죠, 십제. 백제가 한반도로 넘어올 쪽에 고구려의 뭐 추모왕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넘어오고 왔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은 연타발의 근거지는 연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 백제의 건널 제자는 제수, 산동반도에 있는 제수로 볼 수 있어요. 제수. 그러니까 백제가 제수를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를 하나 세웁니다. 그 나라 이름이 자, 제가 왜 좋아하는 나라를 우체모탁국이라고 썼냐면은 모국이 들어있어요. 탁국이 들어있어요. 탁록.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부천 땅에 와가지고 우체모탁국을 세운 사람들이 조상이 모국 사람하고 탁록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후대에 와가지고 채자를 누군지 모르겠어요. 휴자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탁자도 바꿔놨어요.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게 역사가 안 나오죠. 근데 이 우체모탁국은 어디 나오냐면 진수가 쓴 삼국지에 나오는 그 마한 53국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후대 사람들이 채자를 휴로 바꿔놓고 이 탁자를 소위 더러울 탁자로 바꿔놨죠. 지저분한 탁자로. 근데 아까 내가 교감 선생이 소름 소리가 나면은 개벽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모자가 들어있어요. 모자. 그러면은 교감 선생이 그냥 점쟁이가 아니에요. 예언가가 아니고 이분은 역사학자예요. 미래학자고. 근데 나는 이 모자가 울릴 때가 곧 다가오지 않았느냐. 난 그렇게 봐요. 근데 소름소리 우린 뭘로 보죠? 성주산에서 소름소리가 날 만한 어떤 여건이라는 거는 지진이에요, 지진. 그러니까 지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작년에 지진이 났어요. 진도 3으로 지진이 한 번 났는데 그것도 희한하게 어디서 지진이 났느냐 하면은 여기 소래산이 있고 성주산이고 이게 와우 고개 길이거든요. 이게 와우 고개는 뭐냐면 소가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와우는. 근데 이 밑이 소래산 밑이 대야동이에요. 동네 이름이. 근데 이게 무슨 대야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여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래산 밑에 굉장히 큰 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래라는 소리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바로 마고 할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장 큰 여움을 가진 건 마고 할머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마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래산은 거기가 아마 한반도에선 최초의 소도가 설치된 곳이 거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격암 선생은 무슨 예언을 했냐면은 성주산에서 도부 신인이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도부 신인. 이 도부 신인은 이게 일본 신화에 나오는 모모타루상이에요. 모모타루상.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마 모모타루상 하면 모를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모모타루상 신화는 일본의 국민 신화예요. 우리의 그 단군 신화만큼 유명한 신화거든요. 근데 그 신화에 보면은 아사카와라고 하는 강물에, 아사가 이상하죠? 아사는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조강이라는 강물에, 그러니까 조선의 강의 강물에 복숭아가 하나 이렇게 떠내려와요. 근데 낚시질을 갔던 할아버지가 낚시는 못하고 복숭아를 건져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아랫목에 잘 이렇게 놔두니까 이게 쭉 갈라지고 소위 모모타루라고 하는 사무라이가, 어린아이 사무라이가 탁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그 사무라이 그 정신의 어떤 정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무라이가 한국 땅에서는 도부신인으로 나와요. 도부신. 세상을 개혁하고 개벽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격암 선생은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다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통일된 국가 이름이 선국이다. 근데 이제 미국의 그 드골 대통령인가요? 그 보좌관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쓴 그 책에서는 그 미래의 그러한 그 선국과 같은 나라를 하이퍼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이퍼 제국. 그러니까 하이퍼 제국이나 선국이나 다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본은 외정 때 소위 대동아 그 경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일본은 무력으로 세계를 통일해서 세계 국가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게. 근데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데가 성주산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국가 철학도 없이 요새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돈 몇 푼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여기에는 상당한 어떤 전략적인 면, 경영적인 면, 모든 그런 집대성한 그런 그 어떤 사상의 콘텐츠,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상을 만들어내는 그 줄기가 뭐냐, 씨앗이 뭐냐, 그것이 국가 철학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말하는 이게 천부경이다. 아까도 내가 그 소도에서 천부경을 도예당군이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새 이상하게 국학원에서 천부경을 지금 가르치잖아요. 근데 강사를 자체 양성한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을 그 초빙에다가 강사를 시키죠. 그게 국민 강사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저처럼 와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이상한 소리도 이제 떠드는 사람들이 앞으로 수도 없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계속 하면은. 근데 천부경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대체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럼 도대체 천부경이 뭔데 그러냐? 천부경은 다 그게 1에서 10까지 십진법에 해당하는 숫자죠, 그게. 근데 그 숫자가 어떤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냐면 1, 3, 그 다음에 9, 그러니까 일석삼국으로 분화해서 마지막 80일까지 가는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리체계가 일석삼국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주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근데 일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도라고 그랬어요, 도. 그 다음에 3은 방. 3에는 방. 예. 그 다음에 9는 주. 27은 부. 81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서보서에 보면은 한인 천재가 조이족의 여자 하항영을 비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9을 낳아가지고 구주에 봉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시대에 이미 구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주는 바로 천부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물방이라고 했는데 한국에 삼소를 세웠다 이랬죠? 그것은 방이에요. 방. 자, 그 다음에 이제 80일을 가라고 그랬는데 그 치우천왕 일가를 얘기할 적에 형제가 81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80일은 한 가족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 치우천왕 그 시대에도 천부경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석삼국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천부경의 수리체계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유체계라는 건 여기서 나오죠, 사유체계가. 사유체계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 인류는 그 집단 무의식으로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숫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뭘 받냐면 1, 하나님이라는 걸 받죠. 그 다음에 3, 이거는 삼실이라는 걸 받아요. 그 다음에 7. 그러니까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137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3보다는 2를 좋아해요. 7보다는 8을 좋아하고. 이게 진화의 특징이죠, 진화. 근데 일석삼국의 수리체계에서 사유체계로 의미 전환을 하려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의미나 이미지를 대입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대입시키는 것은 바로 그게
삼신이란 말이죠. 의미를 대입시켜주는 게. 그 다음에 이미지를 대입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천부삼인이에요, 천부. 그게 천부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리체계에서 사유체계로 넘어가려면 의미와 이미지가 대입이 돼가지고 소위 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삼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기를 해도 삼판양승을 하거든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죠. 다 이론적인 근거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전부. 이제 우리 절에 가면요, 대웅전 그 옆에 가면 지붕에 팔짝 지붕으로 돼 있죠, 여기가. 근데 여기에 큰 원이 있고 큰 원 안에 작은 원 3개가 들어있어요. 이거 난 절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를 대이론 소삼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달리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난 이게 일석삼국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원은 대우주죠. 소원은 소우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론에 입각하면은 이건 조선으로 볼 수 있어요. 큰 조선. 그럼 이 세계는 진조선, 본조선, 막조선의 3조선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이렇게 정립을 할 적에도 이런 논리에 의해서 정립을 했다. 또 조선이 이제 망하죠. 망하고 사만이 들어서요. 사만. 이것도 역시 마한 지난 변환의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에 오면 미안하게도 가락국을 빼버려요. 그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빼버리고 삼국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한테 이런 집단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국으로 오지 않고 삼국으로 했나? 뭐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자치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대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대한이라는 국호를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대한이라는 국호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건 대한을 처음 쓴 양반은 고종 황제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본인은 스스로 광희 황제가 되죠, 이분은. 근데 아니 대한제국 선포해놓고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부가 상해로 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 김구 주석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대한제국을 계승했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근데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에 남한, 북한이 이렇게 들어서는데 우리는 조선이라고 안 그러고 대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는 조선을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대한이라는 문자도 삼수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삼수에 매여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버리면 그때는 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부경에 우리가 일석삼국이란 논리가 이렇게 어떻게 확대해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천부경이 나는 한반도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거는 나의 추론이기 때문에 듣는 분이 알아서 공감을 하시면은 인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공감 안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소래라는 얘기를 했죠. 소래의 소씨들이 천부경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소래산이 아마 첫 번째 소도를 세운 곳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만이 무너지고 백제, 신라, 고구려의 시대로 넘어가죠. 근데 그 넘어갈 임시에 나는 그 소볼돌이라고 하는 분이 우체 모탁국에서 경주로 갔다고 이렇게 봐요. 근데 경주에 가면은 경주 남산 밑에 그 육부촌장이 모여서 살아요. 사는데 그 성이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소볼돌이라는 분이 박격꽃을 세워가지고 신라를 세우니까 신라에서 첫 사업을 뭘 하냐면은 이 최 씨를 사성하는 거예요. 소송을 가지고. 야, 너희가 이제부터 최성해라. 그래서 최 씨가 나오거든요. 근데 신라 말기에 가면 누가 나오느냐면 최치원이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천부경은 이분에 의해서 계승이 되죠. 또 한 분은 농암 민흥부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계승이 되죠. 이거 우리 기록에 보면 이제 그래요. 근데 나는 우리 최치원 선생한테 계승이 됐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분의 조상은 소씨거든요. 근데 소씨의 조상이 또 있어요. 아까는 소풍이 그 단국의 홍제한테 사성을 해서 소송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소송 이전에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성.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성을 가진 기풍이라고 하는 분이 이 천부경을 전수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기성이 소송을 사성할 때 그때도 또 분란이 일어났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초나라가 생겨요. 초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판을 보면 맨날 한나라 초나라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화족하고 동이족의 싸움이에요. 장기판에 초고 한 싸우는 거는. 근데 이
태풍의 후손 가운데 웅석이라는 분이 초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는 소송을 사정하면서 제가 볼 적에는 기성이 둘로 갈라졌다. 그래, 하나는 그 초나라를 세우고 하나는 결국은 한반도로 들어와서 신라에 정착한 것이 아니냐. 근데 신라에 정착도 제대로 못하고 진주로 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신라에 정착한 거는 최성이죠, 최성. 그러면은 이 집안이 재관의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도를 관리하는 재관의 집안인데, 소도는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하백이 관리해요, 하백. 그러니까 하백을 중국 사람들은 물의 신, 흉악한 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황하가 이렇게 있으면 황하 일대를 지배하는 분이에요. 그게 하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종족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백이 하는 일은 그걸 중재해주고 진압해주고 해서 그 질서를 세우는 분이 하백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유엔 뭐 군 사령관 뭐 이런 거과 비슷한 직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 초나라에도 아마 하나가 갔을 것 같아요. 그 천부경이. 근데 중국 애들이 아마 다 없애버렸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다행히 소송이 가져가서 최성한테 인계하고 최성이 쭉 가지고 있다가 우리 최초원 선생이 세상에다 발표한 거죠, 이게. 그러면은 그 천부경의 맥이 한인 천재 때는 용도 문자로 써가지고 내려오다가 또 배달나라 때는 녹도 문자로 써서 내려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제 조선이 망하고 그 소골도리를 통해 가지고 쭉 신라까지 와서 근데 최치원 우리 최 선생한테 인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이분은 당시에는 그 정신계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슨 그 종단의 대표 뭐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보관대에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이 국학원이 자꾸 이 들먹거리는 걸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선치 특권을 주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볼 적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건 잘 생각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는 국가 철학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유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우리 저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싸우듯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규범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규범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조정하고 통제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국가의 사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민을 소위 그 사유체계를 훈련시키는 것은 그건 국가의 책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돈 버는 것만 열심히 가르쳐요. 그 돈이 지금 조선시대 엽전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건 다 없어졌죠. 그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지금 쓰는 돈 안 쓰고 또 전혀 다른 돈을 쓸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그 크레디트 카드 쓰듯이. 근데 천부경은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역사를 쭉 봐도 누가 계승해도 계승하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한 멤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천부경을 떠드는 것도 내가 그 중에 한 분자기 때문에 와서 떠드는 거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내가 떠들 필요가 없잖아요. 떠들어봤자 누구한테 듣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천부경을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의미. 천부경의 의미와 이미지를 잠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천부경의 의미는 이미 천부경석에 다 나와 있죠. 뭐 일석삼극이니. 천부경의 의미는 이미 천부경석에 다 나와 있죠. 뭐 일석삼극이니. 태양, 악명 이런 거라든지, 일정무정이라든지, 이 한자로 의미를 다 이렇게 한정해 놨어요. 전부 한정해 놨는데, 천부경의 이미지는 뭐냐? 천부경의 이미지는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요, 명도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명도란 말 아는 분 있어요? 일월두인데 이것이 1월7성이에요. 근데 1월7성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명도라고 그래요. 명도. 그러니까 명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새 보면은 이걸 만들어 팔아요. 저기 만물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근데 칠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달이 여기 있든가 여기 있든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걸 요새 만드는 사람들이 모양을 낸다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죠. 옛날 분들은 별을 표시할 적에 반드시 원으로 표시했어요. 원. 근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걸 또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또. 그래서 역시 공부는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천부경의 이미지예요, 이게. 우리가 그 한자를 분석해 보면, 월은 다른 말로 지라고도 해요, 지. 두는 우리가 칠성님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일은 우리가 천이라고 그래요, 천. 그럼 이게 천지이네요, 이게. 근데 이런 풀이를 해놓은 건 우리나라 사람이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중국 사람들이 해놓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천부경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내가 저번에 국학원에 가서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여자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미지가 없더라고. 문자는 있어요. 문자는 커다랗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천부경의 이미지예요. 이거를 사만관경 본기라고 하는 그 글에는 한웅천왕이 태백산으로 제사 지내러 갈 때 하고 나오거든요. 그때 누구누구는 백검을 가져가고 또 누구누구는 북을 치며 가고 누구누구는
그 천부삼인, 천부인을 이렇게 뭐 새겨가지고 들고 갔다. 뭐 이런 기록이 그 사만강경본기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논란이 많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건 천부경을 전부 적어가지고 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거는 명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천부경을 여기 들고 가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돌에다 새겨가지고 갔겠죠. 아마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많은 문자를 어떻게 돌에다 새겨가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별로 한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냐. 나는 굿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산천거리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해가 뜰 때 그 황해도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때라고 그러는 걸 만들어요. 소나무에다가 옷을 해입혀요. 이게 노랑저고리인가 해입히고 여기가 아마 홍치마인가 이렇게 해입혀요. 그리고 여기다가 명두를 꽂아요. 이게 사람이죠, 사람.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흔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물동이 위에서 흔들어요. 그런 거 본 분 있어요? 근데 물동이라는 게 이게 또 상당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이게 동이족의 샤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흔드는 사람이 이제 동이족의 샤먼이란 얘기죠. 근데 샤먼은 서양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사모란 얘기예요, 사모. 아까 내가 풍이족이 뱀사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사모라고 썼는데 이 말이 우랄 알타이어 계통 사람들한테 전파가 돼요. 전파가 돼가지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마 이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샤먼. 아마 발음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굿이라고 그랬죠. 굿. 근데 이 사람들이 굿을 굿투니 뭐니 해가지고 그 터키라든지 그 다음에 퉁구스라든지 여러 그 인종들이 굿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나는 인터넷에다 내가 글을 쓰니까 열심히 얘기를 해요. 이 샤먼은 사모다. 그러니까 사모는 뭐냐? 풍이족의 어머니다. 그 풍이족의 어머니가 누구죠? 그렇죠. 이게 마고 할머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문자, 천문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부경을 가지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